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 올해 미국의 안보 영순위 과제가 히토류 확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이 히토리 확보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 정부에서 관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법적 근거입니다. 그렇죠. 법이 네.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025년 그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히토류에 대한 대인식 전환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왔던 게 2025년이고요. 네. 그럼 2025년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니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거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2026년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히토류가 영순위가 됐다라고 제가 표현하게 된 가장 큰 근거인데요. 네. 그렇다면 2025년에는 뭔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미 의회에서는 핵심 광물 파트너십 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광물 파트너십 법. 이 핵심 광물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 히토류를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수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네. 많은 우호적인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히토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은 국회에서 수행을 한 거고 이 국회 말고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에 네. 행정명령을 히토류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기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네. 어떤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에 담기로 결정이 됐냐면요. 2025년 전만 하더라도 히토류는 그냥 하나의 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그냥 가격이 결정하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핵심 안보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핵심 안보 자산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게 돼버리냐 하면요.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좌지우지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생산하는데 네. 제가 생산하는데요. 너 안 돼. 이걸 국가가 나름대로 개입하고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뭐 소비, 유통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네.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이건 얼마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네. 얼마에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 보고서라는 건 어떤 보고서들이 있나요? 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두 군데서 이거를 수행을 했는데요. 예. 발간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에 발간이 됐는데 네. 우리가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 전략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히토류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군사 작전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 네. 이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핵심 안보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를 의 근거와 세부 내용이 수록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국가 안보 전략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무부와 에너지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네. 이제 민간이 히토류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이 세 개 부처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세 개 부처인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는 일명 프로젝트 볼트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프로젝트 금고라고 하겠죠. 금고를 만들자. 네. 어떤 히토류를 잔뜩 저장해 놓을. 그래서 프로젝트 금고라는 걸 이제 수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100억 달러 이상의 히토류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사재기 해놓자.
만약을 대비해서 네.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축이 있는 거네요. 예. 하나는 NSS인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에 해당되는 예. 국방부는 전략물자 예비 비축 제도를 활용해서 히토류를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가져온 거고 네. 그 국방부 그쪽이고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는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네.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관리해 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크게 2025년 내내 이걸 해온 겁니다. 네. 미국이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 분야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언급을 했고 이제 2026년에 그게 실행이 되는 맞습니다. 시기다라는 말씀이세요. 핵심 안보 자산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확보를 하려면은 히토리를 가진 나라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나요? 여기서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가장 또 핵심적인 국제사회 키워드로 대두된 네. 미국의 서반구 패권 이거와 이제 관련이 큽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서반구라는 개념 속에서 뭐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네. 미국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반구는 우리 미국이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논조의 여러 가지 문건과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서반구가 그러면 서반구의 패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미국이 온정주의처럼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가 중남미 지역까지도 우리 미국이 그 국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을 관리 감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돈만 쓰고 선의만 베푸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서반구를 자꾸 미국이 언급하는 것은 서반구 내 거야라고 얘기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이 자꾸 언급하는 서반구 내 거야라는 그 서반구는 네.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그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유럽의 서쪽?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얹은 게 그린란드까지죠. 그린란드까지. 네. 네. 바로 여기가 내 거야라고 제가 아주 유치찬란한 표현을 해드렸는데 미국 내 전략 연구소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예. 지정학적 자산화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시죠? 네. 과거 미국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가 가장 많이 상주했던 지역은 중동 지역이었고 네.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죠. 네네. 왜냐하면 석유 수송로와 석유 생산 기지가 거기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그냥 미국이 안보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네. 그 지정학을 관리해주는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관리해주는 그 대가로 거기에 있는 자산을 자원을 자산화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간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AI 시대에 2030년까지는 지금의 히토류 수요보다 3배 가까이 늘 거라는 보고서들도 많아요. 점점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될수록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AI는 칩을 더 그렇죠. 많이 요구하게 될 거고요. 예. 네. 전기기기는 다 배터리를 써야 될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히토류를 확보하는 것은 과거 1970년대 석유와 관련된 패권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네.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 자원 있는 곳을 내가 관리해주고 그 대신 난 그 자원을 자산화해서 나도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자산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내가 서반구를 관리해주고 라고 하는 단어를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죠.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를 당한다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관리를 부탁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부터 말씀 주셨으니까 베네수엘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지금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석유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뭐 역시나 박정호에서도 한번 해드렸죠.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바로 생산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정제 시설도 미국의 연안에 많고 그러다 보니 바로 즉각적인 경제적 수혜는 석유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히토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게 이미 확인됐습니다. 몇 번이고 자원 부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히토류는요. 오리노코 광산지대에 대거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오리노코 광산지대의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히토류를 생산했을 때 생산한 그 히토류의 자원적 가치가 예. 지금 다 확인도 안 됐어요. 아직 저개발 국가고 자체적으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질 탐사 기술도 없는 곳이라서 다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히토류의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은 좋게 넘을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노코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탐사해서 네. 이것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석유보다 더 중요한 히토류 확보에서 상당히 미국이 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이건 이미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확인된 지형이 있는데 이것도 베네수엘라의 히토류 광산 지대인데요. 예. 세로 임팩토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게 이미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여긴 이미 확인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 아직 확인이 명확하게 안 된 그렇지만 있을 게 분명해 보이는 오리노코 광산지대와 네. 그다음에 세로 임팩터 같은 지역까지만 다 합쳐도 미국이 히토류를 또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베네수엘라에 열리는데 아까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국민은 그거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네. 예. 미국이 눈독 들인 게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네. 예. 어쩌면 셰일 혁명이랑 뭐 베네수엘라 석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예. 석유보다는 히토류로 옮겨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석유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있으니 네. 예, 히토류가 더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어쩌면 히토류의 영향도 없지 않을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고. 봅니다. 그린란드도 그럼 마찬가지일까요? 그린란드에도 맞습니다. 히토류가 엄청 많은가요? 예, 그린란드가 또 어마어마한 히토류 매장지인데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게 아니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그린란드도 무력으로 내가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엄포까지 놨고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는 실제 무력으로 지금 장악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 그린란드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 확인된 매장 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네. 때 세계 최대의 히토류 매장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1등인데요. 얼마의 매장 양을 확인했냐면 4,8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등이 브라질이거든요. 네. 오. 2등이 브라질인데 2등이 몇만 톤이냐? 2,100만 톤이에요. 오, 반도 안 되는군요. 반도 안 됩니다. 3등이 인도인데 인도가 690만 톤, 네. 호주가 4등인데 570만 톤, 오. 러시아 380만 톤, 베트남 350만 톤이에요. 네. 그럼 미국이 얼마냐? 미국도 히토류가 있거든요. 190만 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그린란드예요. 예. 150만 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 미국이 급한 거예요. 전 세계의 압도적인 히토류 매장 양을 확인했고 네. 지금 정제하는 기준으로 따졌을 땐 90%가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우방 국가인 호주 570만 톤, 미국 190만 톤 이거 해봤자 캐나다가 또 100만 톤 있는데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강력하게 추가적인 매장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중에 바로 또 눈독을 들인 게 그린란드인데요. 이 150만 톤도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그린란드 이거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나한테 안 넘기면 내가 무력으로라도 가져간다. 이 소리 해서 나토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여름쯤에 7월쯤에 네. 미국에서 지질조사국에서 그린란드 전역을 조사했습니다. 아. 이미 여름에요. 예. 조사를 다 끝내고 어찌 보면 야 여기 히토류
있는 것도 확실하다. 우리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북극해 연안 지역은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항공적인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럼요. 히토류 차원에서도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일정 부분 점유하거나 히토류 개발에 대한 권한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안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 7월에 지질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기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과 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또 좀 약간 좀 미국의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무력 점거죠. 무단 점거입니다. 그렇게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네. 또 예. 그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럼 그럼요. 그 나라 국민들이 단죄를 해야 될 일이지. 네.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무력으로 나름대로 히토류를 수급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경제가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게 또 2025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게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협정, 협약, MOU 이런 거를 또 들이밀고 있어요. 예. 또 캐나다도 거기에 일부 찬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힘에 의거해서 네. 매장지로 보여지는 국가들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수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네. 어쩌면 약간 무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들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중남미 지역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장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아까 2,100만 톤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이 아직 절반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가장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정말 혹독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예. 근데 브라질이 아주 특이했던 점이 네. 브라질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는 야 너희 우리 미국에 많은 돈 벌어가잖아. 너 왜 이렇게 계속 돈만 벌어가? 나 일부 가져가야겠어 해서 관세를 부과했던 게 일반적인 네. 경로였는데 네. 브라질만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아니 얘는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보이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 무역적으로 의존을 하는데 여기에 왜 관세를 때리지? 이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슬슬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게 예. 히토류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토류를 관세를 높이는 거랑 히토류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앞서 2,100만 톤이 브라질의 히토류가 매장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브라질 전 국토의 30%만 확인된 양이에요. 네. 브라질이 히토류가 우리 국토 어디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조사가 들어갔는데 네. 지금 그 조사가 30%까지만 이루어졌는데 그게 2,100만 톤이에요. 네. 나머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 중에도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법한 곳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하면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잘하면 브라질이 중국 못지않은 히토류 매장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입을 해야 되니. 그렇죠. 네. 미국 입장에선 서반구는 내 거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 서반구에서 중국 못지않게 히토류를 벌크로 네.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느 거점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브라질로 잠정적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브라질을
말 잘 듣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뭔가 브라질 물가를 들쑤실 수 있도록 관세를 굉장히 고압적인 수준으로 가장 강도 높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룰라 대통령이 친중 성향의 국가 수반이다 보니 그래서 반감을 갖고 이렇게 관세를 높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브라질이 실제 무역 흑자를 미국에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서가 내밀 히토류 부분. 네. 야, 그거 우리랑 같이 개발하는 게 어때? 이걸 할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가 네. 그 청구서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히토류 매장지 중에서 특히 서반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 이게 포르투갈어라서 발음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아베르지의 광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브라질이에요. 예, 브라질이에요. 바로 이곳을 미국과 같이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바로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고압적으로 밀어붙였는지 저는 이제 이유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서방국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이런 다른 우방 국가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주도 500만 톤이 넘는 히토리를 가지고 네.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저는 호주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 이제 여쭤보기 전에 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히토리 개발 협정을 맺었다고 하면 예. 캐는 것은 그 나라에서 캐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럼 가져왔을 때 그거를 예. 히토리를 가져왔을 때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예.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미국에서 라인이 다 갖춰져 있는 건지.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히토리오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것 때문에 최소 5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바둑처럼 장기처럼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히토리오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또 미국은 어떻게든 독자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네. 이 어떤 뭐랄까요? 이 패권 전쟁이 한 몇 년이 걸칠 수밖에 없는 네. 게 바로 정제 시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굉장한 환경 오염 그리고 인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거를 감수하고 그냥 지속해 왔다. 네. 정부가. 맞습니다. 네, 강압적으로.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인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자국에서 그거를 가공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남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네. 매장해서 그 원석을 캤다 하더라도 네. 분리해서 정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히토리오에서는 예. 정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국에선 아직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이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현재 확정된 곳이 서반구를 중심으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크게 네 군데가 있는데 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지역하고요. 예. 텍사스주 예. 이쪽에서 지금 분리 정년하는 시설물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수년 이상이 걸릴 걸로 보여져요. 이게 법으로 만들고 그 통과시키고 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리 정년하는 그 기술을 상당히 중국은 고도화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순도 높게 하거나 어떤 정도 상황까지는 중국 말고는 다른 데는 기술도 사실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그동안 히토류의 공급처가 거의 중국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차이가 나게 발달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했을 때는 수년이 더 걸릴 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도 분리 정년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곳이 에스토니아랑 또 프랑스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지금 건립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지금 건립돼서 제대로 온전히 가동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2026년이 히토류 패권을 두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여기서 말하는 건 물리적 전쟁은 아니고요. 예. 경제적 전쟁이 자원 일어나는 전쟁.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
원년이라고 보는 네. 게 맞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아까 호주 말씀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선 호주와 브라질이 제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네. 이미 호주하고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파트너십은 이미 진작부터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인들의 최우방 국가니까 체결하기가 수월했겠죠. 네. 그리고 호주가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호주는요. 네. 지금 호주의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채굴에서 정년에서 자석 제조까지 일괄 공정을 전부 완료해낸 유일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특히 중히토류라고 불리우는 네오디듐하고 디스프로슘하고 테르뷴 이 중히토류들 이 중히토류를 중국 말고 유일하게 지금 분리 정년해서 제조까지 할 수 있는 네. 공정을 갖춘 유일한 회사가 호주만 있어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유일한 국가란 거죠. 미국 우방국을 넘어서 중국 말고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네. 수익을 창출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그냥 적자 보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자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하자가 아니라 네. 돈을 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너스라는 회사를 지금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호주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다가 끊겼던 브라질. 네. 이 브라질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브라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매장량 2위인데 이것도 국토의 30%만 확인된 거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도까지 어땠냐면요. 네. 사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저는 친중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모든 국가의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중 친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자국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 중국은요. 네. 브라질이 히토류를 자신들 말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걸 일찍부터 알아서 네. 히토류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놨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히토류 채굴한 걸 우리 중국이 정년해서 전 세계 유통해 주겠습니다를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브라질의 뭐 룰라 대통령 말고도 뭐 계속 정권이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매국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3년까지 네. 단 1톤의 히토류도 채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협정은 맺어놓고. 그렇죠. 네. 중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 만료를 기다린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중국 좋은 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히토류가 얼마나 금보다 비싼 금속인지 아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마저도 중국이 독점적으로 다 캐서 가져가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혹시 채굴이나 정년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없나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도 못 해야 되는데 네. 바로 그 대목인데요. 중국과의 장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까지는 단 1톤도 체결을 안 했다가 네. 완벽하게 계약이 끝난 2025년 작년이죠. 네. 작년에 그런데 브라질이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요. 예.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영문 약자로 DFC라고 있는데요. 네. 이 DFC와 드디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아베르지 광산, 네. 예. 이 세아베르지 광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개발하기로 승인을 합니다. 브라질 정부가요. 이전에 중국과의 계약은 어떤 계약? 공동 투자 계약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공급까지 독점적으로 같이 중국에 이제 개발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네. 투자까지는 없었고 중국에 뭐까지만 중국하고 했냐면 지질 탐사까지만 한 거예요. 지질 탐사까지만. 그게 국토의 30%까지. 네네. 그런데 중국도 탐사는 계속해서 확인된 게 있는데 이거 먼저 캐 가면서 나머지 지역도 확인하면 좋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 채굴하고 그 뒷단계는 네.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중국과 계약이
끝나고 난 뒤인 2025년 6월 달에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와 개발 이제 채굴 네. 계약을 추진한 거죠. 제가 중국과 비교를 자꾸 한 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도 계약해놓고 이거 채굴 일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브라질 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계약 내용보다는 이제 탐사가 된 거고 세아베르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질 탐사로 여기 히토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준 곳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탐사를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물론 브라질이 이것도 계약만 체결하고 그러면 실제 개발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질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든가 서방구 패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적인 노력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는 일정 부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미국의 관세 압박이 브라질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수출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브라질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브라질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더 큰 뭐랄까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네.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면 필요한 게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달러를 어떻게 확보하죠?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해서 더 달러를 못 벌게 하면 이거는 브라질 입장에선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출도 많이 안 하는데 뭐 관세 압박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했었을 때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예. 미국이 그럼 억압만 하는 것이냐 강제적으로 야 너 관세 부과하고 너 괴롭힐 테니까 그 히토를 같이 개발해야 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지금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무엇일까요? 이 다른 전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최저가격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최저가격제가 뭐냐면 예. 이것도 2025년도에 2025년도부터 논의해서 올 1월 달에 바로 지지난 달이죠. 네. 지지난 달에 결국 의결했던 내용인데요. 1월 달에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미국이 개최합니다. 예. 여기에 50여 개국이 참여했어요. 미국의 우방. 예, 네. 우방뿐만 아니라 자원계나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그래요?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0여 개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미국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자, 이제 핵심 광물을 우리 다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과 다릅니다. 네. 라고 하면서 하방 가격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경제학에서는 최저 가격제라고 하는데 이 가격 이하로는 안 사겠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원 밑으로는 안 사고 100원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동안 중국이 히토류를 너무 싸게 사가서 네. 본인이 그걸 정년해서 예. 비싸게 팔면서 이득을 되게 많이 보고 있다. 예. 이런 지적들을 이 자원 부국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관세로 억압도 하지만 예. 반대로 나는 최저가격제야. 반드시 너희들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해 줄게. 네. 이거를 이번 1월 달에 핵심 광물 장관 회의 때 네.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 표준 계약을 수립하겠다예요. 예. 과거 미국이 그 중동 지역에서 기타 다른 국가에서 석유 개발하거나 기타 광물 개발할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국가들 간에 이간질해서 또는 한 국가 안에 부족 간에 이간질해서 그 이간질로 그 국가가 아주 황폐해진 그 틈을 타서 자원을 싸게 캐서 큰 이익 취했던 전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또 이번에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당연히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 가격제도 제시를 했을 뿐만 네. 아니라 표준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선 얼마에 사고 어느 나라에선 얼마에 사고 어느 나라에선 얼마에 사는 게 아니라 공급 표준 계약을 통해서 네. 내가 다 페어하게 네. 공정한 무역을 할게 이거를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 브라질이
단순히 미국의 관세 억압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개발에 항복하겠다가 아니라 예. 중국과는 다른 이 게임의 룰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내가 너희들 이득을 챙겨줄 테니 네. 내가 필요한 히토리를 나에게 공급해. 중국 쪽에 말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득을 제대로 챙겨주는 나라에 공급을 하게끔 뭐 당연히 유도하고 그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미국이 그러면 양보를 해준다고 하고 최저가격제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값을 쳐서 예.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미국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가격이 무슨 의미 있는 수준이야. 제대로 값 쳐준다더니 난 이 가격에 못 팔라 하면서 서로 인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아까 브라질 얘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브라질에 이번에 확인된 이 광산 있지 않습니까? 이 광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브라질의 그 세아베르지 광산은 네. 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곳에선 제가 아시아가 아닌 곳에선 네. 유일하게 중히토리라고 불리우는 네오디듐하고 디스프로슘하고 테르비움 네. 이 세 개의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세 광물이 왜 중요할까요? 이 광물 세 개가 없으면 반도체, 방산 관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물건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은 히토리 중에서 그 세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재료들이라는 거겠죠? 필수는 다른 것도 있는데 네네. 이 세 가지도 필수인데 네. 이 세 가지는 아시아에서만 그동안 조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아 밖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개의 중히토류를 유일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소가 예. 브라질이거든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 프로젝트로 이 중히토류도 잔뜩 이제 저장해놓고 보관해놔야 되는데 이걸 서반구에서 캘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확정적인 확인된 곳이 브라질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브라질에게 섭섭치 않게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힘 있는 나라니까 퍼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맥락 속에서 미국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브라질도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이런 갑의 위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브라질이 중국과는 달리 개발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최저가격제나 표준 공급 계약으로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휘토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예. 그럼 미국은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휘토리를 확보하려는 확보하려는 계획들을 이제 실행에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걸 견제하려는 건 당연히 중국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유일하게 미국이 그 넙죽 엎드릴 수 있게끔 만드는 무기가 히토류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히토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힘, 이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 첫째로 다른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의 경제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첫째로 합니다. 네. 그게 바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생산해서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네. 우리 개발 그만하자. 이렇게 하려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걸 미국이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저가격제로 아무리 히토류가 시중에 싸도 이 정도 가격 이상에 사주겠습니다.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다른 나라가 개발 못하게 하는 건 예. 이제 힘빨이 예전만 못할 것 같고요. 대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네. 자원 부국들 중에서 중국 경제의 의존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엄청난 곡물을 사줘야 된다든가 네. 돼지고기를 사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보나 국방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국가들이 많은데 네. 바로 그런 국가들에게 그런 다른 분야로 이제 옥죄는 거죠. 야, 너 그러면 나 이제 니네 나라 물건 안 사. 그리고 나 니네 나라 물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게 막아. 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허들들을 통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미국이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포기할 건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다? 서반구까지는 네. 내가 입김이 중국보다 셀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장소들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서반구만 확실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압하거나 당근책으로 네. 나랑 가자. 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아시아 지역이나 중동이나 그거는 그럼 중국과 너무 긴밀하게 엮여 있는 곳들이 많으니 네. 그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한테 의존적인 히토류 공급 체계만 벗어나면 네. 난 더 이상 너 눈치 볼 이유가 없어. 아.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노선이라서 중국이 과연 이 전략을 어떻게 끊어낼지 새로운 전략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역시나 박정호에서 교수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쭉 들은 바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였단 말이죠. 네. 근데 히토류에서만큼은 네가 히토류를 뭐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견제할 마음은 별로 없고 나는 서반구에서만 내가 잘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전략이라면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듣는 저도 헷갈리는데. 근데 그거를 해놓으면 네. 미국 입장에서 다른 게임의 룰을 결정함에 있어서 네. 중국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막강한 힘의 우위를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관세부가 고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미국에 히토를 보내는 거 통제한다 하니까 네네. 관세도 다시 훌쩍 낮추게 되고 또 미국의 우방국들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만 쳐다봐 주기를 미국 입장에선 바라는데 네.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중국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게 야 나만 쳐다보라니까 왜 자꾸 중국을 쳐다봐? 아니 미국의 반도체 만들어 주려면 중국으로부터 히토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느냐? 네. 이런 소리를 해가니 좋아. 그럼 내가 히토리마저도 안정적으로 내가 공급해 줄 테니 이제 중국 쳐다보지 마만 하면 되니까 히토류 관점에선 너는 히토류 네가 알아서 생산하려면 해. 나도 내가 할게. 해버리면 이게 진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상황은 아까 뭐 에스토니아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 이제 그게 다는 아니고요. 말씀하셨는데 또 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리해서 정년하는 그런 시설 투자를 유럽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럼 유럽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미국과 중국에 계속 끌려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히토류에 대해서 자체적인 수급 권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길 희망하느냐. 네. 일단 지금까지는 유럽 영내에서 히토류를 단 1% 전체 사용량의 1%도 조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곳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을 해왔고요. 네. 일부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이 선택했던 게 뭐냐 하면 네. 재활용입니다. 기존에 어딘가에 쓰여졌던 히토류를 다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네. 리사이클링이라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해서 그걸 다시 쓰는 걸로 최대한 비중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형태를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도시재생 도시광산업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여러 가지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또 유럽을 또 샅샅이 지질 조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또 유럽에서도 또 히토류를 대량으로 매장하고 있는 국가가 또 확인됐어요. 네. 저는 이 나라 얘기할 때마다 참 부럽기 그지없다라는 나라입니다. 네. 어디죠? 유럽에서 사실 전 국민이 일하지 않아도 네. 한 500년은 먹고 사는 나라가 하나 있죠. 북유럽 국가. 북유럽의 예. 노르웨이. 예. 전 세계 한 5등 내외의 부국이죠. 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 가까이 석유 되니까요. 엄청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북해 석유. 네. 그런데 그 노르웨이에서 이번에 히토류까지 또 발견이 됐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왜 일을 할까요? 그래서 예. 노르웨이와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히토류가 대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럽도 네. 이거 좀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 슬슬 갖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갖기 시작. 네. 근데 유럽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많이 생각이 걸려요.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 환경 문제라든지 뭐 맞습니다.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워낙에 촘촘하게 법을 통해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어쨌든 히토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 중국, 유럽까지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항상 이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참 이제 시간차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배구에서 있는. 네. 지금 당장 우리도 히토류가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세대 먹거리들인데 네. 히토류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과 공동의 공급망에 같이 들어가서 미국이 이번에 새로 공급하겠다는 그 지역에서 우리도 같이 생산해서 같이 갖다 쓰면 네. 우리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대량으로 또 확보하는 거니 네.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을 리가 예. 없겠죠. 그럼 중국은 또 간헐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뭐 히토류 공급을 간헐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산업 발달에 또는 산업이 전개되는데 발목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하고 같이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게 완비되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는 받아서 써야 되는 이 입장에서 이 시간차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것만 잘 극복하면 중국이 너희 히토류 안 줘라는 소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 그럼 우리 미국가에다 갖다 쓰지 뭐 이럴 수가 있는 네. 기반이 생기거든요. 예. 그 기간을 잘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보입니다. 준비될 때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브라질 대통령 얘기할 때 한 국가는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요. 전략을 짜야 된다고 그럼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